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아침 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이 봉사활동하러 가는 날이에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봉사활동도 사라지고 개인 봉사활동도 사라져가지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개인 봉사활동은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단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올해 한 3번 정도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이번이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걸 조금 이야기를 기왕이면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그 활동들 중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줄여서 창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창체라는 활동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봉사활동이고요. 또 하나가 동아리 활동, 또 하나가 자치 활동. 보통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한 3가지 카테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봉사활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활동이라고 부르고요. 이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대해서 점수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시할 때 사용을 했던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답니다. 이거는 구마다 조금씩, 구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서울이냐, 경기도냐, 아니면 부산이냐, 뭐 강원도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어차피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니까 서울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1년에 15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봉사활동 점수는 만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봉사활동 더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이걸 3년 동안을 해야지 봉사활동 점수를 최종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해서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 3년을 통틀어서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학교 뭐 그런 교육청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개인 봉사활동과 학교에서 하는 단체로 하는 단체 봉사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 말고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를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실시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은 우리가 그거 이외에 1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6시간만큼 하면은 9시간만큼 남잖아요. 이 9시간을 봉사활동을 개인별로 채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365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1365 자원봉사활동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봉사활동 포털에다가 봉사활동이 필요한 기관들이 거기에다 저 이런 봉사활동이 필요해요 라고 올리고요. 거기 올린 거를 개인들이 보고 개인들이 거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옛날에 라떼는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던 거 아니라 알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특히 부모님의 인맥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막 전화해,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거기 봉사활동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법이어서 굉장히 시간도 제 맘대로 할 수 없고요. 저의 적성에 맞게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했냐면, 저는 병원에 갔었어요.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뭐 했냐면은, 병원에 침구 정리하기랑 붕대 감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 붕대 감기라고 부르는 게 진짜로 환자들의 붕대를 감는 그런 붕대가 아니라, 붕대들을 쓰고 남으면은 붕대 쓰고 남은 거를 세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세탁을 한 붕대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럼 그 붕대를 이게 다 세탁하니까 꾸깃꾸깃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펴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그 붕대 뭉치 있지, 이렇게 약간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같이 뭉쳐놓는 거 작업을 제가 봉사활동 가면은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 해서 아침에 가가지고 그거 말다가 점심 먹고 끝나고도 말고 해가지고 정말 지겹게 말았던 것 같아.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가끔씩 꿈을 꿀 만큼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 뭐 물론 봉사활동이 그렇게 힘들었느냐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그냥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봉사활동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올해 여러분들 고입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올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점수는 고등학교 입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 2학년 때 코로나, 3학년 때 코로나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1, 2학년, 1, 2, 3학년 모두 다 봉사활동을 아예 안 하더라도 봉사활동 점수를 모두 다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봉사활동과 관해서 점수를 얻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답니다. 실은 이 점수보다도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뭐랄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수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해보자고. 정말 이거 예시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교사가 되고 싶어.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봉사활동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교육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 좋겠지. 뭐 예를 들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뭐 수학을 알려준다든지 한글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다 해가지고 아무 애들 야 내가 가르칠 테니까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대신에 한 달에 10만 원이야. 말하면 돈을 줄 것 같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장래희망과 관련있는 봉사활동을 전 기왕이면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장래 희망과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장래 희망과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일단 교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진짜 이건 100% 교사 입장이에요. 내가 만약에 공원에 가가지고 공원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봉사활동 담당관이 이거를 제대로 안 알려주고 쓰레기를 주우세요라고 말했더니 그냥 멍하니 한두 개 줍고 끝나버리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면 봉사활동의 취지도 제대로 맞지 않고 봉사활동도 제대로 안 되겠네. 내가 만약에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학생들에게 무언가 일을 시킬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저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를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교사가 됐을 때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분화시켜서 알려주든지 각각을 표시를 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무슨 표 같은 걸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로 교사 입장이고요. 만약에 교사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이다 라고 하면은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지금 뭐 종이를 줍고 있는데 이 종이 줍는 이 자세가 과연 봉사활동할 때 이게 허리에 괜찮을까? 만약에 이게 허리에 줍는 이 자세가 인간에게 안 좋은 건 아닌가? 이게 혹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지 않는 자세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면 좋지? 그리고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허리가 아픈 거를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어디 근육이 문제지? 어떤 근육을 풀어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가지고 무언가 물건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애들이 자꾸 이렇게 줍는데 왜 여기를 애들이 직접 주어야 되지? 기계를 써서 하면 안 되나? 근데 여기는 기계가 못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 기계가 오기에 뭔가 불편한가?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서 기계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언가 사업은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걸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시장성이 되지? 이런 각각 개인의 장래 희망에 따라서 동일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이런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봉사활동이 진정 의미가 있고요. 이런 봉사활동이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개인 면접을 할 때 개인이 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 의미 있는 활동으로 써먹기도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해요. 꼭 명심해요.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장래희망, 진로가 결정된 사람은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장래희망과 관련 있는 분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마치 뭐랄까
내가 아이가 있거든요. 내가 아이가 있었을 때, 아이가 정말 갓난아이일 때는 길에 지나가면 갓난아이가 있는 부부들만 눈에 띄고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주변에 군복 입은 사람들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 교사잖아요. 저 옛날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교사잖아요.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교복을 입거나 생활복 입는 학생들 얼굴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얘는 몇 학년이지? 얘는 중학생인가? 얘는 왠지 반에서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직업 진로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런 분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봉사활동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조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야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